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불임에 대해서 네. 강의를 갔는데 사실은 불임 강의를 시민 상대로 하는 강의라서 저는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최하시고 지역의사와 함께하는 그런 곳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되게 큰 강당인데 네. 제가 불임 강의를 하러 가면서 좀 의아했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 강당인데 사람들이 올까? 요즘 뭐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는데 많이 오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당이 꽉 찼었습니다. 와. 예.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걸 열심히 듣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정자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드느냐. 네. 정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어떤 정액 속에 있는 정자들이 어떻게 하면 수가 많아지고 걔들이 활동성이 좋고 좋은 상태로 유지돼서 높은 임신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정액 검사 받아본 적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없으면 어떡해? 너무 슬플 것 같아. 술, 담배에 이제는 뭐 나이도 40 넘었고 이거 별로일 것 같은데. 아직은 네. 건강합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저의 신체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네. 보통 2천만 마리 이상이면 네. 요즘 그래도 임신 가능한 선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2천만 마리, 1,500만 마리 이런 기준이 네. 정중간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어. 정중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하위 몇 퍼센트, 굉장히 이제 낮게 레벨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상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한 4천에서 5천만 마리 정도는 돼야지 원활하게 임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내기를 하나 합시다. 네. 다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셨을 때 네. 5천만 마리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담배를 끊기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도전. 뭐 1억 마리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2갑씩 피워야 되나? 피면 안 돼요. 네. 언젠간 끊기로 해. 네. 그런데 정액 검사를 했는데 5천만 마리가 안 돼. 그럼 바로 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PD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자, PD님도 검사할 거야. 너는 아직 사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정자의 기능이 뭘까요? 아무래도 임신? 그렇죠. 아무래도가 아니요. 그냥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냥 단 하나의 목적을. 네. 라이터는 뭐 어디 뭐 휴지도 불 붙이고 담배불도 붙이고 여러 군데 소용이 있지만 정자는 딱 하나. 오로지 임신. 네. 임신을 위해서 2세에게 나의 유전자의 절반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죠. 난자의 기능이 뭐죠? 임신? 그렇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는 오로지 2세를 만들기 위해서, 생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개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것의 품질, 정자의 품질이라는 뭐 정액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죠. 정액의 품질이라는 게 뭐냐? 정자 검사의 지표가 좋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자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몸 속에서 난자에 도달할 때까지 이 녀석들이 헤엄을 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애들이 달리기가 빠르죠. 네. 그러면 정자도 운동성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난관을 뚫고 지나가서 난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성이 좋은 정자가 많을수록 뭐가 높아진다?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죠. 임신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족 계획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정자의 정액의 품질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리는 게 운동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녀석들의 모양이 중요해요. 모양이라는 게 뭐냐면 정자의 모양이랄 게 있나? 머리, 몸통, 꼬리. 이제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정자는 머리, 몸통, 꼬리입니다. 머리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있냐? DNA가 들어있어요. 우리 몸의 절반의 DNA가 정자의 머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전달하는 과정인 거죠. 그럼 몸통에 뭐가 있냐? 몸통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 녀석이 정액 속에 들어있는 우리 프룩토즈, 과당을 빨아들여서 에너지화 시켜서 어디에 전달한다? 꼬리에 전달해요. 그래서 걔가 헤엄쳐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둘은 동력원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유전자를 전달해야 되는 이제 보따리 같은 것이. 그래서 유전자 보따리를 전달하기 위한 동력 장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멋있네.
그러네요. 정자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자 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성도 중요하고 두 번째 모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모양이 이상한 애들이 많습니다. 뭐 꼬리가 짧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뭐 부서져 있다든지 아니면 꼬리가 없다든지 머리만 없다든지 이런 불량 정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모양이 괜찮은 애들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기만 한 게 아니라 똘똘하게 잘 움직이고 모양도 멀쩡한 애가 많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자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의 수칙이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까 머리 안에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DNA가 들어있죠. 그 DNA는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염기 서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죠. 네. 그럼 그게 안정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막 강철처럼 강할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유전자에도 변이가 생길 수 있고 안정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세포 단위에서 안정성이 깨진 게 뭐가 되죠? 암이 되죠. 암이 될 수 있죠. 그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암이 무한 복제되는 세포로 무한 복제되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암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자 안에 있는 애가 유전자가 염색체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장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생길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유전자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태아의 건강 심지어 자라나서 아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수 네. 정자의 운동성 그리고 전자의 모양 머릿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안정성까지 완벽해야겠죠. 그러면 이 이외에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균이 있다든지? 그렇지. 세균 감염이 있으면 얘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균들이 정자를 공격하면서 얘들의 유전 서열을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운동성을 떨어뜨린다든지 꼬리를 갉아먹는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낭 뭐 또는 전립선 이런 곳이 세균으로 감염되어 있다면 그때는 정자가 재임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고환 쪽으로도 감염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세균성 부고환염이죠. 그런 것들을 시름 본인도 모르게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된다? 정자의 퀄리티는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의 여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액을 보잖아요. 그 속에 백혈구들이 막 보입니다. 그래서 백혈구들의 유무로서 우리가 정낭이나 전립선 또는 우리가 부고환 쪽에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세균 감염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 받으시고 항생제 처방 받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매개 감염균은 혹시 있지는 않은지 뭐 수시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뭐 성매개 감염균에 노출될 수 있을 조건, 뭐 멀티플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여자친구가 바뀌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또는 두 분이 너무 면역력이 약한 상황에서 뭐 배우자분께서 질염을 자주 앓으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남자분께서 원래 세균성 전립선염 또는 만성 전립선염을 계속 좀 달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럴 때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튼 그런 부분에서 비뇨기과의 생식기 쪽에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